안녕하세요. 본격 힐링 리뷰 채널, 리뷰를 보러 왔다가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채널, 하지만 리뷰가 끝나면 모두 그 지혜가 사라지는 채널, 기즈모입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상당히 짧죠. 정상입니다. 자, 오늘은 드비알레 마니아 스피커 리뷰입니다. 드비알레, 프랑스 스피커 회사죠. 드비알레. 발음도 어렵지만 스펠링은 더 어려워요.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 스펠링 못 외울 것 같아요. 심심해서 창업자 이름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깡탱샤니에, 그리고 피에르 에마뉘엘 칼멜, 에마뉘엘 나르댕, 이렇습니다. 어려워. 네, 에마뉘엘은 좀 익숙해요. 저 어릴 적에 에마뉘엘 부인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좋은 영화였죠. 프랑스라고 맨날 영화랑 요리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프랑스도 유명한 오디오 메이커가 꽤 많습니다. 포컬, 자디스, 카바세도 있고요. 자르라고 또 있어요. 그 불독 닮은 스피커. 포컬과 카바세는 제 채널에서 리뷰한 적도 있었죠. 그러고 보면 이제 프랑스 제품들이 굉장히 독특한 제품들이 많네요. 이번에 나온 드비알레 마니아는 포터블, 즉 휴대용 제품입니다. 드비알레는 첫 휴대용 스피커죠. 드비알레는 2007년 설립된 이후로 160여 개의 특허를 낼 정도로 오디오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회사입니다. 자, 드비알레 특징을 보면요. 작은 크기에서도 이 초저음이 나오고요. 극도로 낮은 노이즈 레벨, 그리고 큰 음장감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드비알레 팬텀하고 디온 사운드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 오늘 소개하는 드비알레 마니아는 드비알레 최초의 휴대용 스피커로 외부에서는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곳이라면 네트워크 오디오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리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135만 원입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디자인부터 시작해 볼게요. 드비알레 제품들은 좀 낮은 노이즈 레벨을 추구하기 위해서인지 이렇게 유선형 디자인을 많이 채택을 합니다. 동글동글하죠. 그리고 외부도 단단하게 마감해서 통울림을 최소화해요. 사실 이렇게 유선형으로 아니면 동그랗게 만들면 그 공진이 굉장히 방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팬텀 시리즈도 그렇고 대부분의 드비알레 스피커들은 동글동글하고 굉장히 단단한 디자인입니다. 드비알레 역시 구형 디자인이죠. 손잡이도 있어서 들고 다니기 아주 좋죠. 앞에서 보면 볼링공처럼 완벽한 구형입니다. 다만 이게 옆쪽에서 보면 우퍼 쪽이 좀 납작하죠. 자, 우퍼 유닛은 보통 유닛처럼 움푹 들어가 있지 않고 살짝 돔처럼 살짝 튀어나오게 마감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입니다. 드비알레 특유의 기술이 들어가서겠죠. 자, 가로 사이즈는 17.6cm, 무게는 약 2.3kg입니다. 자, 앞뒤가 완전히 대칭형으로 어디에 두더라도 동일한 음이 나오기 때문에 방향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상당히 독특한 설계죠. 상단에는 4개의 유닛이 좌우, 앞뒤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단단한 그릴이 보호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집어 던져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135만 원짜리를 집어 던질 용기는 필요하겠죠. 저는 없어요. 자, 스피커 중앙 쪽에는 플라스틱 라인이 가로지르고 이게 손잡이 역할까지 하는데요. 단단한 플라스틱이라서 손으로 들어도 안정적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회사 갈 때 들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 틀고 다니면 시선도 집중되겠죠. 동네 스타가 될 수 있어요. 자, 언뜻 방수가 안 될 것 같은데 IPX 4등급의 생활 방수를 지원합니다. 이게 발수성 섬유라고 해요.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듣기는 좀 무리고요. 약간의 물이 튀는 정도는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 버튼은 전원, 블루투스, 드비알레 버튼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볼륨 버튼, 재생 버튼이 있어요. 드비알레 버튼을 누르면 현재 배터리 양을 알려줍니다. 아래쪽에는 마이크를 끄는 스위치도 있어요. USB 타입C로도 충전 가능하지만 하단에는 이렇게 충전독 연결 단자도 있어요. 충전독은 별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음질을 한번 들어볼 차례죠. 음악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넌 기억하니 소중했던 우리 정말 All our bones are breaking down. Your love's the only thing that keeps the cold out.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였나요? 자, 음질 알아볼게요. 출력은 4개 25W 플레인지 유닛이 위, 옆에, 그 다음에 뒤쪽에 4개 있어서 총
100W, 그리고 앞뒤로 두 개의 38W 우퍼가 있어서 76W. 그래서 더해보면 176W 출력이죠. 쉬운 덧셈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야죠. 2kg 살짝 넘는 제품 치고는 상당한 출력이죠. 특히 드비알레 특유의 저역 설계로 인해서 이 작은 크기 유닛에서 30Hz의 초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대 음압도 95dB로 큰 음량으로 즐길 수 있죠. 고역대, 저역대가 상당히 강조되어 있고요. 특히 저역의 울림이 엄청납니다. 드비알레는 특유의 기술력으로 작은 크기에서 강력한 저역을 생성해내는데요. 보통 스피커처럼 뭐 통 아니면 퉁 이 정도가 아니라 쿵 하고 여운이 오래가는 그런 저역이 나옵니다. 보통 이런 저역은 한 8인치급 이상의 우퍼 유닛을 가진 그런 좀 통울림 있는 그런 스피커에서 느껴지는 저역인데, 이 덕트 설계도 없이 이런 작은 크기에서 이런 저역이 나오는 게 사실 참 드비알레의 기술력이고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역시 이게 뭐 기술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뭐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좌우 스피커 유닛이 각각 채널을 담당하기 때문에 스테레오로 음악이 나옵니다. 물론 유닛 사이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스윗스팟이 잘 생기진 않지만 살짝 그래도 입체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자, 또 하나 장점은 앞뒤로 음악이 나가기 때문에 사운드 공간이 상당히 확장이 됩니다. 360도를 표방하는 스피커가 시중에는 꽤 나와 있는데, 이 제품은 앞뒤 페어로 유닛을 완벽하게 배치했기 때문에 진정한 360도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만 저역의 양과 질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레인지를 쓴 중역대가 살짝 묻히고요. 그리고 이게 드비알레 특징이기도 한데 노이즈와 통울림이 없이 깨끗한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언뜻 들으면 좀 차가운 음색을 가진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뭐 질감보다는 직진성이 굉장히 강한 스피커죠. 그래서 클래식보다는 팝이나 가요, 힙합 등에 적합한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볼륨을 줄였을 때도 섬세한 해상력을 보여준다는 점도, 보통 우리가 평소에는 볼륨을 크게 올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자, 앱도 지원하는데요. 드비알레 앱에서 플랫과 목소리 강조, 커스텀 EQ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커스텀 EQ에선 저음과 고음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액티브 스테레오 보정이라고 해서 룸 보정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방 중앙이나 벽면에 위치했을 경우에 이 룸 상태를 점검해서 자동으로 뭐 음질을 조정해서 스테레오감을 증폭시켜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배터리는 완충 시 10시간인데요. 실제 테스트에서는 60% 정도로 틀어놨을 때는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속되는 걸로 보면 돼요. 하지만 뭐 잔잔하게 틀어놓으면 충분히 10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버전은 5.0에 와이파이 연결 지원하고요. 에어플레이 2도 지원하지만 크롬캐스트는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스포티파이 커넥트, 타이달, 뭐 디저 등의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도 지원하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드비알레 마니아는 드비알레의 음향 기술을 외부에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블루투스와 네트워크 연결을 모두 지원하고요. 크기에서는 믿겨지기 힘든 뛰어난 저역을 들려줍니다. 특히 원박스 무선 스피커 중에서는 드물게도 리얼 360도, 그리고 또 스테레오 재생까지 지원해서 외부에서 음악을 즐길 때 입체적이고 좀 음장감이 있는 그런 음악을 즐길 수가 있죠. 무엇보다 이 작은 크기의 듀얼 우퍼와 4개의 유닛을 집어넣으면서도 굉장히 음장감 큰 음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은 정말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역시 기술을 배워야 해요. 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블루투스 재생 시에는 아무래도 네트워크 재생보다 품질이 떨어지고요. 약간의 지연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이건 뭐 블루투스 특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자, 리뷰는 끝났고요. 이런 휴대용 스피커를 외부에서 듣는다면 보통 이제 캠핑 같은 것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캠핑에서 많이 듣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제대로 된 캠핑을 가본 적이 없어요. 밖에서 이게 잠을 잔다는 게 상상하기도 힘들죠. 집에서도 잠이 잘 안 오는데요. 어쨌든 외부에 이렇게 가지고 갈 일이 있으면 이거 한번 밖에서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또 밖에 나가기 힘들죠. 빨리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